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로 가는 지름길 내비게이션 방송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기대가 계속 있는데 기대치만큼의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장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급 이슈, 그것이 양도세가 됐든 배당락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내일로 2023년도의 모든 수급 이슈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이제 1월 돼야 새해 같지만 증시는 이렇게 좀 배당락일이 내일 진행이 되면 판이 새로 좀 짜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힘들으셨다면 내년도 희망찬 기대로 출발할 수 있게끔 오늘 1시간 방송도 알차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갖고 있는 내 종목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연말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12월 마지막 주 거래일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내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올해는 좀 배당과 관련해서 좀 개정안이 있었죠.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한 30% 정도가 개정안에 변경을 해서 꼭 오늘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같은 경우 내년도로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죠. 배당락을 내년도로 좀 옮겼습니다. 올해 참 헷갈리는 게 많네요. 그죠? 네, 이랬다 저랬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도 이랬다 저랬다 계속적으로 좀 변동. 뭔가 주식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변도. 그러니까 저희 시장과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소통,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본연의 가치보다 더 큰 밸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때 아닌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새해 또 이 희망을 품고 가야겠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가장 먼저 달아오르고 가장 먼저 씻고 전 세계 시장 수익률 OECD 가입국가 중에 1위를 하다가 꼴등을 하다가 대한민국 코스닥 증시 굉장히 빠르지만 또 굉장히 빨리 식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에는 가장 또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세게 달아오를
증시가 되어가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디로 갈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도 업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큰 수익률의 성패를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바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소개까지도 오늘 마지막 방송 1시간 준비해 왔으니까 연말 마무리 잘 한번 저와 함께 1시간 진행해 보시고 이제 노란톡방 올해는 우리 서울경제TV 마지막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들어오셔서 내년도 힘찬 출발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 매매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내년도에는 시장 전략을 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탄탄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 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솔트룩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31,100원에 비중이 10%인데 매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네요. 대응 방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3%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24,4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AI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연말에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죠? 네, 올해 여름을 가장 좀 뜨겁게 달궜었던 이 테마. 좀 열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식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테마 열풍은 제가 이제 숙취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취하면 굉장히 즐겁고 흥이 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지만 과음을 한다면 주식을 치면 너무 많이 오버슈팅을 한다면 반드시 다음날 숙취가 온다. 주식은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면 소폭풍을 겪게 된다. 이 논리를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솔트룩스도 매수 주가가 3만 원이시면 그래요. 뭐 매수 주가가 4만 원대 매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만 원대가 딱 중간이네요. 그죠? 4만 원 한번 돌파했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즉 2만 원과 4만 원 주가가 그 더블 박스권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네, 테마의 특성상 좀 레인지를 좀 넓혀 보면 중간 가격에 3만 원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조금 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테마적 관점에서 글쎄요 뭐 더 간다 안 간다라는 논리보다는 시장이 좀 질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말 그대로 좀 진짜와 가짜를 옥석을 좀 가리는 과정. 테마가 처음 출발을 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이 갑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죠? 루시아 챗봇, 챗GPT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AI 해 무조건 뭐 KT 콜센터도 무슨 AI주다 하면서 뭐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움직였다가 시간이 지나고 옥석 가리기 진짜 하는 건지 진짜 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런 옥석 가리기 과정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즉 진카와 뻥카를 지금 나누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진가와 뻥카 그럼 내년엔 가려질까요? 아니요. 내년에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뭐 적자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솔트룩스가 하는 일은 진가와 뻥카 실적으로 증명받기에는 내년에도 힘들고요. 내후년에도 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 뻥카 기업은 아니다. 즉 허무맹랑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AI예요. 나 어디 기업과 뭐 MOU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뭐 네이버와 뭐 어떤 공급 계약 한번 체결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무늬만 본업은 따로 있고 본업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무늬만 AI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솔트룩스는 다행히 일단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지금 비중 10% 3만 원 몰타기 들어갈까요? 아니요. 옥석 가리기라는 것을 일단 성장주들은 굉장히 험난한 경로입니다. 일단 테마가 출발은 다 같이 좋죠. 그죠? 대부분 거기에 물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 기간 거치고 이제 어디가 올라가느냐 마느냐인데 지금은 그 과정이 앞으로도 좀 검증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 최소한 1, 2월 달 장세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말 장세는 다 같이 쪼그라들었으니까 1, 2월 달에 좀 풍선 효과를 부풀어 오를 때 이 종목이 위치하고 있는 이 테마 내에 대장주가 있고 이등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치와 실적은 뭐 당연히 1분기도 안 좋을 거지만 테마의 시세를 좀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스테이. 만약에 1월 달 장세인데 1월 달 말쯤 코스닥이 이제 800, 900 가는데 솔트루스가 아직도 24,000원이 있다. 저는 그러면 그때는 네, 아쉽게 손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아직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죠? 이제 연말 장세가 어려웠던 장세가 쏠림 현상이 내년도에 분명히 완화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일단 그 정도 보유, 스테이만 유지하셨다가 내년도 한 1월, 2월 시장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그때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년 1, 2월까지 주가가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면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HD 한국조선해양 네, HD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2,300원에 20%예요. 네, 매수가가 12만 2,3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1만 3,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하긴 했는데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HD 현대 이제 중간 이제 지주 회사격인 종목이죠. 시청자분 매수는 굉장히 좀 잘하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사놓고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사놓고 보니까 계속 내려가요. 어떻게 된 판인지. 아니 뭐 10만 원 깨질 때도 견디셨는데요. 뭐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뭐 걱정 있겠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기업이 하는 이런 조선 업종 내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중간 지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그래요. 배는 가벼운 배면 어때요? 이렇게 방향을 잘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큰 배, 뭐 특히나 뭐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뱃머리 돌리는 데만 한 보름 걸려요, 그죠? 이렇게 돌리는 데만, 방향 바꾸는 데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봤을 때는 이 9월달, 10월달 약간 좀 긴장하셨을 이 하락이 뱃머리를 돌리는 하락이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주가가 정체돼 있을 뿐 계속 가는 그림은 맞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안 나는 나라지만 이런 거 잘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그죠? LNG선, 요새는 또 에탄올선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조선사이기 때문에 수주도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 뭐 조선사들은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면 와, 뭐 도크가 다 차 있대. 했다가 또 주가가 조금 안 좋으면 야 이거 뭐 가격이 얼마 안 나오는데 했다가 굉장히 좀 주 시세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HD 한국조선의 큰 배입니다. 뱃머리를 아직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방향 순항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비중도 그러시고 매수 주가도 12만 2천 원이시면 뭐 여름쯤 매수하셨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에 시장이 다시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선주는 제가 항상 좀 좋아하거든요. 조선주는 항상 주도주는 아니지만 약방의 감초, 뭐 반도체다, 뭐 2차 전지다, 뭐 이렇게 막 시황에 따라서 종목들만 왔다 갔다 막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항상 조선주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주가 잘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시장에 좀 노이즈에서 벗어나서 약방의 감초처럼 꼭 껴서 시장 탑3 안에 업종이 껴서 올라갈 종목이니까요. 저는 2차 전지 골 아파요. 모르겠어요. 내년도 뭐 성장과 밸류와 갭이 쳐 있고 뭐 다 복잡하다. 삼성전자 뭐 신고가 뭐 이런 것들 뭐 귀찮다 하시면 저는 HD 한국조선해양 저는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등 주선업이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시장이 올라갔을 탑3 안에 들 수 있는 업종이니까 잘 한번 보유해 보시고 비중 20% 정도시니까요. 저는 한 30%까지도 뭐 다 귀찮으시면 30%까지도 괜찮다. 큰 욕심 내지 않고 내년도 장세 지수 수익률 정도 이기는 정도로 저는 목표 수익률 삼으시면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고 꼭 내년도 수익 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고요. 내년도 이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다. 비중 30%까지도 확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종목은 보령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가격은 11,040원에 30%입니다. 네, 보령 11,04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1,670원입니다. 매수가와 좀 얼핏 비슷한 자리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요즘 긍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보령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보령은 시다모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보령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매매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거 몇 번 매매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저 가격을 이제 폭발해 놓고요. 네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강한 조정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신 차트이스트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차트 보고 하셨죠, 그죠? 네, 차트이스트입니다. 했습니다. 네. 매매는 잘 하셨어요. 일단은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변동성이 커질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맞고, 그죠? 보령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변동성이 막 큰 종목은 변동성이 줄어들 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변동성이 작으니까 제약주, 바이오주를 하는 이유가 일단 한 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방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하는 그 맛인데 제약 바이오주 하는데 1, 2%밖에 안 하면 안 하죠. 차라리 삼성전자 하고 말죠, 그죠? 똑같은 1, 2%라면, 그죠?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쪽은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하시는 건 잘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이슈는 좀 판권이에요.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죠, 그죠? HK 이노엔과 지금 보령이 판권을 놓고 K캡 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것도 HK 이노엔 자체도요 주가가 좀 잘 안 가요. 잘 보시면 HK 이노엔도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굉장히 실적 탄탄하고 이 K캡 매출 비중 확대 여러 가지 좀 좋은 모멘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싹 다 2023년도에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도 주가가 3만 원, 4만 원밖에 안 갔어요. 30%가 뭐 적게 간 건 아니겠지만, 그죠? 저는 바이오주 특유의 한 방이 아니라 마치 제조업체처럼 주가가 움직여서 HK 이노엔 주가가 지금도 잘 버티고 있지만 제 생각만큼은 주가가 잘 안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거와 마찬가지 동일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보령 자체도 지금 주가가 들쑥날쑥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이거 HK 이노엔도 저렇게 안 가는데 이거가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 반문이 좀 드려요. 그래서 저도 보령이 좀 움직일 때 뭐지? 하면서 주가를 봤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HK 이노엔이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갔으면 오케이. 보령도 한번 대차게 한번 20-30% 정도는 너끈히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가 HK 이노엔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생각이 복잡할수록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차티스트라 보령의 모멘텀보다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셨죠. 변동성이 커질 때 매매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차트로 갑시다. 자, 일단은 이 시세가 나고 나서부터 11선이 깨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그죠? 오늘 올라가다 미끄러진 거야. 오늘 시장 자체가 대다수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뚝 떴다가 그냥 3-4% 밀린 종목들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음봉 캔들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종가 기준에서 11선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종가 기준이요. 종가 기준에서
11선 이탈할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장중에 한번 깰 수는 있어요. 근데 보령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원래 막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밀더라도 종가가 장대 음목으로 끝나는 종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지는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11선 기준에서 밀리다가도 종가에 끌어올리고 밀리다가도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수급 종목들이, 기관 매수 종목들이 그렇게 주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령은 단순하게 종가 기준에서 11선 이탈할 때까지 그냥 홀딩.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11선이 올라오잖아요. 11선이 안 깨질 때까지만 계속 안 깨져라 하시다 보면 내년 한 1월, 2월 달에는 20, 30%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선이 부양하는 주가까지만 한번 따라가 보시고 종가 기준에 11선이 깨졌네? 그날 한번 주가 한번 매도를 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손실 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고점 맞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종가만 11선 뚫어져라 보시면서 쫓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네, 차트는 차트로. 자, 이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싶으면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키트요. 네,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150원에 10%요. 14,150원에 10%이신데 우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CXL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최근에 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2만 원 종가이고요. 매수가는 14,000원대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신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또 수익 난 종목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좀 욕심이 좀 나시죠, 그죠? 네. 네, 주가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뻗으니까 요새 종목들을 좀 보면 좀 그런 느낌을 시청자분 또 다른 시청자분도 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HBM, 최근에 또 CXL, 가끔가다 등장하는 양자암호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가끔씩 나긴 나는데요. 일단 연속성을 가진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도 아시다시피 종목이 콕콕 집어 하나씩만 움직이는 장세이죠. 그죠? 로봇에서는 레인보 로보틱스, 이차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온 디바이스에는 제주 반도체,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이제 CXL이 등장하면서 PCB단의 코리아 서키트가 갑자기 종목으로 편입이 됐어요. 저도 아직 제가 공부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CXL. 지금 시장에서 이제 HBM은 지금 막 양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CXL은 아직 제품이 양산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미래 이제 먹거리, 즉 테마라는 거죠. 이게 테마,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게 테마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실성은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테마가 처음 볼 때는 시세가 뻥 치지만 어때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점점 빠르게 제자리로 오기도 합니다. 실적을 보면서 가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CXL과 관련해서는 테마적인 움직임, 이런 거 했을 때는 차라리 작은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키트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즉 PCB 단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코리아 서키트, BH,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관련해서 PCB 기판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에는 왜?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뭐라 그래요? 코리아 서키트한테. 왜 너만 가?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을 빨아당기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이 올라간 종목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기도 해요. 저는 PCB 쪽에서는 다른 못 가는 애들이 코리아 서키트의 발목을, 시세를 끌어당겨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시가총액도 크고 종목이 좀 무겁고 업황 자체를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부분들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테마 좀 애매할 때는 항상 설명을 드려요. 만약에 코리아 서키트가 나는 PCB 종목으로 왔는데 CXL 관련 주가가 급등했어? 당첨된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본 게 아니라 운이 따라준 거잖아요. 운이 따라주는 거는 내도가 맞습니다. 내가 반대로 성견지명이 있어서 코리아 서키트를 유일하게 PCB 단에서 CXL이 맞는 거야
하며 들어갔다라 치면 저는 오히려 종목 좀 교체. 테마는 테마답게, 테마는 시가총액 작은 거, 많이까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기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없는 거, 테마주는 테마답게, 실적주는 실적답게 이렇게 저는 패를 좀 나눠서 매매를 해야 미스가 나지 않는다. 다른 투자자들을 보면 반대라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총액이 막 조단이 되는 큰 종목들, 실적 종목들 막 테마주 매매하듯이 막 매매를 하고 테마주를 막 실적주 매매하듯이 매매를 하고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업황 무시하고 테마로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수익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수익 난 거 안 챙기시면 다시 PCB 본원의 업황으로 와서 다시 15,000원대 횡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아주 좋은 운이 따라준 매매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비중 10% 적습니다만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라도 잘 챙겨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담을 듣고 있는데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실적주, 테마주 나는 타이밍 좋게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모학,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LNF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84,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LNF 184,000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지금 178,8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LNF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LNF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제일 상담하기가 좀 깔끔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좀 팬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하면 좀 안 좋은 얘기하면 계속 욕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금양 설명드리면서 제가 곡해하지 마시고 드시라고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잘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2차 전지주들도 뭐 항상 그래요.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글쎄요, 수급 논리가 좀 어떤 판으로 좀 짜여지는지 내년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종목을 떠나서 이제 2차 전지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지수를 거의 지수 장악력을 갖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다 이제 뭐 코스피 간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참 이것도 문제죠. 다 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스닥 장세에 조금 이 글로벌 지금 꼴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도 조금 반등을 연초 효과, 제뉴얼 이펙트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세전지주가 올라가줘야겠죠, 그죠? 뭐 종목의 업황 논리를 떠나서 지금 시장이 어디 업황 논리로 가요? 실적 논리로 가요? 그냥 수급 논리로 가잖아요, 그죠? 수급 논리로 뭐 레인보 로보틱스가 뭐 되게 좋아서 막 두산 로보틱스가 되게 좋아서 막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인덱스에 패시브 자금, 연기금 자금 들어오니까 그냥 날라버리고 뭐 그죠? 포스코 이 에코프로 오늘 같은 거 포스코 DX도 그렇고요, 그죠? 뭐 코스피 간다니까 그냥 또 인덱스 뭐 얘기 나오면 주가가 또 급등하고 지금 장세는 씨가 안 먹힙니다. 뭐 수급이고 실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게 내년도 또 어떻게 좀 판이 펼쳐질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무조건 지수는 간다고 봐요. 자, 지수가 간다고 봤을 때 LNF는 시가총액 5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수 버프를 받겠죠, 그죠? 지수 버프를 받지만 예전에 LNF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 LNF가 20만 원 가고 25만 원 가고 에코프로가 다시 100만 원 돌파하고 이러면서 지수가 다시 코스닥 1000 돌파한다? 이거는 저는 꿈에서라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내년도는 주도주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어디가 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한 것은 올해처럼 2차 전지의 랠리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2차 전지가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예전처럼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즉, 이 주인공에서 이제는 조연, 좀 서브 역할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NF가 내년도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184,000원이시면 1월 달 주가 기준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한다 치면 뭐 철저하게 가정이긴 합니다만 전 간다라고 보니까요. LNF도 한 2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종목이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내년도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지수 버프, 네, 지수 효과로 20만 원까지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30%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18만 4천 원. 에이, 18만 4천 원에서 20만 원이 이거 뭐 10%도 안 나는데 10%도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지수 버프까지 거기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분명히 뭐 저항이 있겠지만 저는 LNF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공매도 여기 보시면 이 11월 6일 날 이 공매도 이 제한할 때 주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을 때가 19만 1천 원이고요. 최근에 또 이 양도세 얘기 나올 때 주가가 또 20만 4천 원이거든요. 이거를 못 깨요, 그죠? 그래서 막 되게 좋은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20만 원대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또 차트를 보면 저항과 지지거든요. 차트는 뭐 이평선을 뭐 제외하더라도 가격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가격과 저항 저는 이제 이 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저항대를 지지대가요. 지지대가 이탈을 하면 저항대가 돼버려요.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막 1년 동안 지지받던 종목 10만 원 이탈하는 순간 10만 원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반대로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면 거기가 이제 지지대로 형성돼서 주가가 레벨업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LNF는 20만 원대가 굉장히 큰 가격 저항선인 것 같아서 20만 원까지만 보시고요. 그래도 손실 나는 20만 원은 아니니까 제 가정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주도주를 찾아서 저랑 같이 시장을 한번 손잡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2차 전지의 내년도 목매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종목 상담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들 준비해 주시니까 저희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전문가님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등잔 밑이 어둡다. 네. 제가 옆에서 이 종목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CJ 대한통운의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CJ 대한통운 이 마동석 씨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좀 티키타카를 몇 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을 때 가격대가 높지 않다. 여러분들 주가가 차트가 와, 높은데 지금 어떻게 사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봉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주봉으로 바꿔보면 자, 이 기업은 주가가 19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말씀 좀 드렸다시피 CJ 대한통운은 11년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11년간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늘었던 회사입니다. 택배회사라는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역직구 플랫폼으로 해소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모멘텀 거기 이제 독점하는 유통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이런 것들은 실적 베이스와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안정성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성장성이라는 멋진 이 옷을 갈아입는 종목이 수익률이
멋지게 나올 것이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은행에 예금 해놨다 치고 그냥 넣고 닫아놓으시면 돼. 하루 몇 프로 올랐다가 아니라 주간 단위로 신고가가 나와요. 잠깐 화면 보시면 그냥 일주일 있다가 주중에 한 번은 반드시 신고가가 나와요, 그죠?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신고가가 나왔죠, 그죠? 오늘 약간 뭐 0.5% 음봉이긴 합니다만 화수목 3거래일밖에 안 남았지만 화요일 빼면 수목밖에 안 남았지만 내일 모레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올 거고요. 1월 첫째 주에도 1월 둘째 주에도 주중 단위로 신고가를 한 번씩 툭. 그렇다고 하루에 10% 20% 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과 이제 이 안정성에서 성장성으로 밸류가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시장을 밀어내도 이건 계속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 대한통운 보유 중이신 분들 계속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차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림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실적을 보시고 종목 접근하시면 충분히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계좌에도 이런 캐시카고 하나 있어야겠죠,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니까 CJ대한통운 내년에도 한 상반기까지는 좋은 수익들 계속 거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J대한통운은 우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들고 가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종목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GI이노베이션도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신규 접근은 가능할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좀 들고 가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GI이노베이션은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좀 바이오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지수가 2차 전지주 떨어지니까 일단 매가리가 없이 그냥 비실비실 됐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뭐 에클론도 그렇고 이제 툭툭툭툭 아주 좀 치고 오는 대규모 이제 라이센스 아웃 뉴스도 있었던 종목도 있고 아무튼 바이오주들도 연말에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GI이노베이션은 뭐 지난주에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잠깐 화면 보시면 오늘도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어요. 밀리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화요일 시점 말씀드려서 뭐 4%, 3%, 4% 오늘 또 7% 꼭정 기준에서 계속 둥둥둥둥둥 주가가 떠다니고 저는 이제 기관 매수 종목 외국인들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자꾸 종목을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는 건 기관 매매가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거의 10거래 연속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시장에 좀 오해를 지워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원하던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주가가 폭락해버렸어요. 폭락했던 이유는 일본 기업하고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한 3-4군데 이상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매출 한 8천억짜리 정말 좀 듣보잡 일본 제약사랑 이 라이센스 에로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아이씨, 이런 기업하고 에로를 체결했어? 하면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뭐 임상계약, 임상실험도 아니고, 이게 뭐, 식약처 승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에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갈 일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락 음봉 구간을 시장의 오해라고 봐요. 그죠? 시장의 오해라고 보고, 이 과정을 메꾸는 과정이 지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저는 시세로 떨어진 종목은 시세로 올라가면 이렇게가 올라가면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장대 음봉은 반드시 추세로 올라가야 이걸 회복하고 올라가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세로 떨어진 종목은 추세로 올려야 회복한다. 다시 한번 매매 팁을 드리면서 GI이노베이션 내년도에도 잘 보셔도 좋을 바이오 기업이다. 실적이 좋은 바이오 기업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은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이 종목 이야기 구체적인 가격적인 전략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1년간 우리 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주식 꿀꿀 많은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시면 이제 입도롱 특방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좀 들어오셔서 연말 마무리 내년 장세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실게요. 자, 카페24라는 종목 차트입니다. 정말 12월 달에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구글에서 구글 광고, 구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상품을 홈쇼핑처럼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우리 시장에 진출했고, 거기에 이제 카페24를 선정을 해서 카페24에 지분을 태웠습니다. 주주가 된 거죠. 구글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구글의 양자가 됐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봐야겠죠. 유튜브만 할까요? 그러면 구글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틱톡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일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이제 한국 시장 진출 임박, 이커머스 시장 공략, 이 얘기가 이제 슬슬 또 이제 군불대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틱톡샵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으면 인도네시아에서 틱톡 이 샵을 못 하겠어요. 소상공인 다 죽인다고. 근데 이 중개 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백도어 우회 상장으로 또 가서 상점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시장에 틱톡 해 보셨어요, 우리 앵커님? 네, 저는 중독될까 봐 못 보겠어요. 재밌죠. 네, 쇼폼 중독될까 봐 뇌를 좀 갉아먹는 것 같아서 음식 중에 아마 탕후루 같은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인기는 탕후루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다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틱톡샵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거 그냥 바로 광고가 떠버리는 거예요. 바로 살 수 있게 쇼폼답게 그냥 이것도 짧고 굵게 그냥 사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런 구매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남아 6개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국, 미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난 작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화 기준으로 한 5조 8천억 정도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올해는 한 4배 이상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수혜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카페24 주가 폭등한 거 보니까 이거 틱톡도 들어왔을 때 주가가 한 방으로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틱톡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 지분을 또 투자해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거는 아직은 요원한 일이지만 이러한 좀 모멘텀을 봤을 때 보여준 누가요? 카페24가 보여준 구글이 보여준 시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후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올 때 일단 상한가를 직행을 해야 돼요. 테마는 속성상 테마는 누가 대장주입니까? 누가 정해요 그거를? 시가총액이 큰 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거? 기관 매주 비중이 높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느냐, 누가 가장 많이 멀리 가느냐, 그게 대장주예요. 그래서 테마 대장주는 항상 첫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대장주의 폼새를 일단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인데요. 이전 차트를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슈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그려왔는데 오늘 종가가 마무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한가 종목들, 급등주들, 테마주들 매매할 때는 일단 첫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한가의 몸통을 지지받는 캔들 제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상한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트 강의할 때 많이 해드렸던 건데 자 한번 손을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면 여기가 이 어깨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허리까지 내려가면 다시 그거는 한 번의 이슈로 테마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한가를 딱 보세요. 차트 보시면 상한가가 사람 몸통으로 치면 어때요? 제가 아까 손을 벌렸던 딱 어깨 라인 지지를 딱 봤죠. 그죠? 여기서 지지가 완료돼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완료되고 하루 이틀 더 눌릴 수 있어요. 5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확인하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어깨가 확인이 되면 이 소멸성 테마는 아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지분 참여처럼 바이트댄스에서
지분 참여 이런 거는 뭐 꿈도 꾸지 마시고요. 테마는 테마일 뿐, 그죠? 테마는 테마일 뿐.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모멘텀이 나왔을 때 한번 세게 한번 휘둘러 보는 전략. 대신에 투자 금액은 작게, 투자 금액을 크게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 투자 금액을 작게 들어가서 크게 한번 휘둘러 볼 종목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투자 금액 작게 들어가서 한번 세게 한번 보는 전략. 나도 한번 상한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기술적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히든 종목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도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시간 이제는 5분 남짓한 시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마지막 선물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요새 마지막에 또 바이오가 좋으니까요. 바이오 또 계속 좀 말씀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일단 이 정맥 주사 잠깐 화면 보시면 이 기업에 이제 이 태명인 거예요. 약이 나오기 전에 기업들 보면 뭐뭐뭐 해서 마치 암호 기업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알트비포라는 하이프로자임이라는 이런 기술인데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예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2개 기업만 갖고 있어요. 이 회사와 또 이제 이 특허가 2027년에 만료되는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베터 기술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IV 제형 이 정맥 주사는 한 번 맞으면 4-5시간 맞아야 됩니다. 간호사, 의사 처방 받고 간호사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피하 주사를 바꾸게 되면 아시다시피 환자 혼자 투여할 수 있어요. 피하가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이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엉덩이나 가장 좋은 피하 주사가 엉덩이 그리고 이 하복부 여기가 이제 피하 주사를 놓기 쉬운 부분이죠, 그죠? 가격도 싸고 적금도 용이하고 의사 없이 내가 직접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항암 치료제, 면역 치료제 쪽에서 이 제형 자체가 IV 제형에서 이제 SC 피하 제형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얘기들이 좀 필요한데요. 좀 다 각설하고 2분기 한 번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 됐다. 이 로열티가 들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있는 회사죠. 머크에서 얘네 피하 주사 놓을 때마다 얘네한테 로열티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가에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화면 보이시죠? 종목명 노출인가요? 아니요.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요. 얀센 바이오텍, 존스앤존슨 자회사죠, 그죠? 얀센하고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주 시세를 이끌었던 종목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였죠, 그죠? 어제 역시나 재료는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어제 고점을 뚫어놓더니 오늘 그냥 솟구쳐서 24%대까지 쭉 치고 올리더라고요. 재료 노출로 좀 빠지긴 했지만. 자, 오늘 이 종목입니다. 제가 드릴 종목은 또 뭐가 나올려나요? 레고캠 바이오와 같이 고점을 쑥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고점을 쭉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애들 냄새 맡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레고캠 바이오처럼 뭔가 좀 냄새가 이제 구린내가 아니라 좀 향기가 나는 똑같은 패턴, 직전 고점을 일단 뚫어놓고 다음날 제로 빵 터트리는 이러한 좀 패턴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만약에 재료가 나오면 내일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중에 빨리 좀 잡아주시면 아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AI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옥석 가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내년 1월 말까지는 우선은 홀딩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주가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짚어주셨고요. 보령은 지금 좋은 차트라고 하죠.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